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2회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여러 개의 시트를 한 번에 선택하면 제목 표시줄의 파일명 뒤에 그룹이 표시됩니다. 2번 선택된 시트의 왼쪽에 새로운 시트를 삽입하려면 Shift F11번 키를 누릅니다. 3번 마지막 작업이 시트 삭제인 경우 빠른 실행도구 모음의 실행 취소를 클릭해서 되살릴 수 있다. 자, 시트를 삭제를 할 때는요, 시트를 선택해서 마지막 시트를 삭제하게 되면 시트는 이렇게 실행 취소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삭제가 된 것은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4번 동일한 통합 문서 내에서 시트를 복사하면 원래의 시트 이름에 1년 번호 형식이 추가되어서 시트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트 1이라고 시트 2라고 이렇게 시트라는 시트 1이라고 하는 그 시트 자체는 그대로 있고 1년 번호가 붙게 되어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삭제를 할 때는요, 시트 삭제는 굉장히 조심해서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22번 다음 중 시트 보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트 보호는 일단 여러분들이 셀 서식에서 보호 탭이 있었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래쪽에 설명을 위해서 제가 캡처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셀 서식에 보면 마지막에 보호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금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실제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시트 보호를 누르게 되면 새 시트, 워크시트에 있는 모든 셀이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잠금 속성을 해제해야 한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제해야 하는 1번과 다른 말이죠. 바로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네요. 3번에 시트 보호를 설정하면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아래쪽처럼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이렇게 워닝 표시를 하는 것이 이게 경고죠, 그죠? 그리고 셀의 잠금 속성과 숨김 속성은 시트를 보호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다. 이렇게 잠금이나 그 다음에 숨김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시트 보호를 클릭을 해야지만 시트가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목표값 찾기를 설정했을 때 이에 대한 의미로 옳은 것은 자, 제품별 판매 현황이라는 자료에서 우리가 지금 수식 셀이 있죠. 결과값이 이미 있는데 찾는 값이 40이네요. 바꿀 셀은 B의 4번인데요. 노트북에 있는 지금 대수가 60대인데 이것을 40대로 바꾸려면 이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평균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노트북의 판매량을 60대에서 40대로 바꾸면 여기 이 값이 어떻게 평균이 40으로 바꾸게 되면 실제로 여기 60대에서 몇 대로 이렇게 될까요? 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목표값 찾기나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기능인데요. 이 목표값 찾기의 특징은 이렇게 수식셀, 즉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입력값을 모를 때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입력값은 알지만
이 결과값을 모를 때 예측하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지금 이 36.67로 되어 있는 평균이 40으로 바뀌게 되면 이 지금 현재 입력되어 있는 6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바뀔까요?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의미를 찾아보면 되겠죠. 평균이 40이 되려면 노트북을 제외한 나머지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가 아니죠. 평균이 40이 되려면 노트북의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24번 다음 중 새 워크시트에서 보기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였을 때 입력한 내용이 텍스트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거 시각 데이터 아니야? 라고 하는데 01 콜론 그 다음에 02 다음에 한 칸 띄우고 AM, PM으로 표시를 해야지 시각 데이터로 시간 데이터죠. 시각 데이터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보면 실제로 문자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번 같은 경우도 작은 따옴표를 쓰고 숫자로 표시를 하면 왼쪽 맞춤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도 문자처럼 이렇게 나타난 거고, 그리고 4번도 1월 하고 공간을 띄우면 날짜 데이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공백이 없이 월과 일 사이에 이렇게 공백이 없이 하면 문자 데이터입니다. 대신에 2번처럼 0을 쓰고 한 칸 띄우고 4분의 1을 하게 되면 요거는 0이라는 것이 분수를 표시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4분의 1이니까 0.25가 표시가 되고 숫자 데이터에는 기본적으로 맞춤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왼쪽 맞춤이 되어 있고, 그리고 0 한 칸 띄우고 4분의 1은 분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맞춤으로 정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번 다음 중 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나이가 50세 이상인 직원의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고급 필터의 조건인데요. 문제에서 지금 조건이 두 개가 있죠. 근무기간이 15년 이상 그리고 나이가 50세 이상입니다. 그 사이에 이면서라고 하는 접속어가 붙었는데요. 이면서는 AND 조건이죠. 그래서 같은 행에 이렇게 조건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바로 나오네요. 1번이 되겠죠. 3번과 4번은 아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무기간이나 나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세로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가 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나이가 50 이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행에 쓰면은 이면서고 다른 행에 쓰게 되면은 이거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부분합을 할 때는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지점별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분합을 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함수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부분에 대한 정보 행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도록 목록에 윤곽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부분합을 했을 때 하고 2차 부분합을 했을 때 왼쪽에 윤곽 수준이 각각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은 부분합은 한 번에 한 개의 함수만 계산할 수 있으므로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이용하려면 함수의 개수만큼 부분합을 중첩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있죠. 이것을 이전의 부분합의 결과는 제거가 되고 새로운 부분합의 결과로 변경이 됩니다. 실제로 이게 만약에 첫 번째 한 내용이 아니고 두 번째로 이렇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해제를 해야
1차 했던 부분합과 2차 한 결과값이 같이 한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4번은요. 그룹 R 항목으로 선택된 필드는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부분합이 계산된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 얘기할 때 부분합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지점별로 정렬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정렬은 방식이 오름차순도 있고 내림차순도 있고 사용자 지정 정렬 세 가지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부분합을 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7번 다음 중 입력 데이터에 주어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한 경우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입력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표시 형식이 있죠. 그리고 그 표시 형식을 적용했을 때 표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데요. 7.5라고 하는 이 실수를 샵.00으로 표시를 한다면 이 샵이라는 것은 숫자를 표시하는 기호인데요. 0도 마찬가지고 소수미야 두 자리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7.50이 되겠네요. 요거는 맞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번에 44.398인데요. 요것을 지금 물음표로 표시를 했죠. 물음표 자체에 숫자가 대치가 됩니다. 대체가 되어서 지금 앞에 소수를 기준으로 해서 44가 들어가게 되고 소수 이하 부분인 398이 들어가는데요. 앞에 보니까 0이 붙었어요. 이렇게 나타내고 싶으면 첫 번째 물음표 대신에 0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0을 0으로 표시를 해주겠죠. 그래서 실제 결과값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번은 이렇게 숫자 단위가 굉장히 큰데요. 이렇게 숫자가 큰 경우는 샵 콤마 샵샵 0을 한 다음에 뒤에 쉼표를 하나 넣어주게 되면 이 쉼표 하나가 100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 3개를 빼버린 것과 같아서 이렇게 자료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상공상사라고 하는 문자 데이터 뒤에 기중을 넣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골뱅이 엠마크를 사용해서 문자와 문자를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셀 서식을 이용해서 문자를 연결시켜주는 기호로는 이 엠마크가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상공상사 한 칸 띄우고 기중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28번 다음 중 통합 데이터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합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개의 1분기 A 대리점, B 대리점, C 대리점 있을 때 A, B, C 세 개의 대리점을 통합시켜서 4분의 1, 4분기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통합인데요. 1번의 모든 참조 영역, 여기 보면 모든 참조 영역에 대리점의 그 각각의 데이터가 추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를 추가해서 통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할 레이블이 있는데요. 첫 행과 왼쪽 류를 일치를 시켜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선택한 경우는 각 참조 영역의 결과표의 레이블과 일치하는 레이블이 만약에 있다면 행이나 열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3번은 지정한 영역에 계산될 요약 함수로는 여기 사용될 함수로는 이 함수를 클릭을 하게 되면 각각의 뭐 합계나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4번 원본 데이터의 연결을 만약에 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통합을 했을 경우는 통합에 참조될 영역에서의 행 또는 열이 변경될 때 통합된 데이터 결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말이 아니고 원본 자료가 수정을 해야 그죠? 통합되어 있는 자료도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통합에 참조된 영역의 행 또는 열을 변경해서 원본이 바뀐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틀립니다.
자, 29번. 다음 중 A1에서부터 지금 D의 1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자료 가, 갑, 월, 자를 이렇게 쓰고 채우기 핸들로 밀었을 때 결과값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같은 데이터로 채워지는 것이 무엇일까? 인데요. 가를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밀어보니까 그대로 가가 나오네요. 그리고 갑월자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했을 때 갑을병정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자축인묘 진사음 이렇게 각각의 자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가가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페이지 설정에 보면 여러분들이 페이지 그리고 여백, 머리글, 바닥글, 시트 해서 4가지 탭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여기 인쇄 여부를 설정하는 것으로 메모에는 메모를 들어가면 여기 보면은 이제 시트 없음도 있고 시트 끝도 있고 시트에 표시된 대로라고 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음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트 끝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 띄었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워크시트의 셀 구분선을 그대로 인쇄하게 되면 눈금선에 체크해서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인쇄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글꼴색은 모두 금정으로 도형은 테두리 간단하게 인쇄일 때는 도형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로 텍스트만 표시를 하죠. 그리고 4번에 인쇄 영역의 범위를 지정하면 여기 인쇄 영역이 있죠. 인쇄 영역 여기에 범위를 지정하면 특정 부분만 인쇄할 수 있으며 지정한 범위에 숨겨진 행이나 열도 함께 인쇄된다 라고 했는데 숨겨진 열이나 행은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 워크시트의 셀 구분선을 그대로 인쇄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위에 열 있죠. ABCD라든지 아니면 1, 2, 3, 4 좌측에 있는 그 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인쇄를 하려면 눈금선에 여기다가 체크를 해야지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31번인데요. 다음 중 막대형 차트에서 각 데이터 계열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로 막대가 되어 있는데요. 막대에 채워질 그림은, 만약에 여기 그림을 제가 임의로 하나 넣어 봤는데요. 파일이나, 그러니까 저장된 파일이나 클립보드에 복사되어 있는 파일이나 클립아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능 중에 느리기나 쌓기 또는 다음 배열에 맞게 쌓기가 있는데요. 느리기는 값에 비례해서 그림의 너비와 높이가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느리기를 넣으니까 그림이 그 크기의 세로막대의 크기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너비를 느리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쌓기를 했을 때는요, 원본 크기의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단위나 그림이 이렇게 쌓기를 하니까 여기는 느리기를 했을 때고 요거는 쌓기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단위가 여기 있죠. 그죠? 눈금선의 단위만큼 각각의 쌓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요. 다음 배열에 맞게 쌓기는 계열 간의 원본 그림 크기가 달라도 단위 그림 같게 설정하면 같은 크기로 표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 느리기는 값에 비례해서 그림의 너비나 높이가 증가한다지는 않습니다. 32번 다음 중 A4 셀에, 자, A4에 이길순이라는 사람의 메모를 줬네요. 장학생이라고 이렇게 메모를 줬는데요. 이 메모를 지우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우면 좋을까요? 자, 1번 A3번 셀에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드래그 했다. 드래그 아니죠. 2번 A4 셀의 바로하기 메뉴에 메모 숨기기를 선택했다.
자, 지우는 이 메모를 지우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이 맞을 것 같아요. A4 셀을 선택하고 홈 탭의 편집 그룹에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를 하든지 검토해서 메모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백스페이스를 눌렀다고 해서 자료가 지워지지 않고 이렇게 메모는 지워지지 않고 자료는 지워질 수 있어요. 백스페이스를 했을 때.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3번. 지우기를 해야 됩니다. 메모를 지워야 되고 아니면 검토해서 삭제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33번 아래 표에서 원금, 자 C4에서부터 F4번까지는 원금을 표시하고 그리고 B열의 5에서부터 B열의 8행까지는 이유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표를 나타내는데요. 이 데이터표도 각각의 행과 열에 따라서 결과값을 채워 넣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원금과 이유를 곱해서 수익 금액을 구하고 싶은데요. C열의 5번 행에 수식을 넣어서 자동 채우기 기능을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원금은 바로 열이 되고 그리고 이율은 행이 되겠죠. 그래서 혼합 참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은 이렇게 혼합 참조로 사용이 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C4 곱하기 B5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대 참조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혼합 참조죠. 그것을 찾아내면 되는데요. 자, 2번과 3번이 혼합 참조예요. 그리고 4번은 열과 행에 각각의 달러가 붙었으니까 이것은 절대 참조가 되겠네요. 그러면 1번과 4번을 제외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올바른 결과값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는 C열 같은 경우는 지금 열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죠? 이 원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원금은 열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열이 변해야 되겠죠. 이렇게 고정시키면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10포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열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2열 같은 경우는 B열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행이 이렇게 5행, 6행, 7행, 8행 해서 자유롭게 이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은 바로 이렇게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 참조나 절대 참조가 아닌 2번과 3번 중에서 고민을 한다면 지금 원금은 열 방향이 변하니까 열의 달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당연히 2번은 되지 않죠. 그리고 이율은 행이 변해야 되니까 그죠? 행이 달러가 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34번 다음 중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크로를 프로그램을 짜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매크로 생성 시 설정한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 대화 상자의 옵션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키와 그 다음에 대문자를 사용하려면 이제 Shift를 같이 누르면 대문자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3번은 바로가기 키의 조합 문자는 영문자만 가능을 하고 숫자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가기 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매크로를 생성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그러니까 컨트롤 C를 예를 들면 복사라는 개념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에도 컨트롤 C를 쓸 수 있고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복사를 할 때도 컨트롤 C를 쓸 수 있는데요. 우선순위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이것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5번
다음 중 환자 번호를 이용하여 성별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D2번에 수식을 쓸 텐데요. 환자 번호의 네 번째 문자가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 이게 문자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미드 함수를 쓸 거거든요. 그럼 미드 함수를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값들 중에서 다른 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답이 다르냐? 나는 이 문제 못 풀겠다 하는 친구가 있을 텐데요. 우선 함수의 형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if 그 다음에 조건식이죠. 그리고 참, 거짓. 일단 요것은 잘 맞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에 인덱스 그 다음에 범위 그리고 매치 그리고 미드가 들어가죠. 미드의 중간값을 m인지 f인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범위와 그 다음에 여기서 0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순서대로 정렬이 되지 않고 섞여 있을 경우에 0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매치된 값이 여기 지금 이 표에서 매치되는 값이 요 범위죠, 그죠? 요 매치되는 값의 행을 구하는 것인데요. 행을 구하고 그 다음에 2열에 지금 현재 남과 여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vlookup은 검색값 참조 범위 2열이죠. 2열에 그리고 false 정확하게 m이면 남자고 f면 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 이 문제를 파악하기보다는 함수의 형식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을 보면 if error가 나오고 오류 값이 나왔을 때 조건식이 나오면 오류 값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값을 표시를 하는데요. search라는 함수를 한번 보면요. search는 지금 현재 텍스트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범위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문자가 들어가야 할 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서 지금 서치의 C의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치의 C의 2번. 자, C의 2번인데요.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서치의 C의 2번이 아니고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값을 포함한 문자 데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m을 먼저 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주게 되면 남자 그런 경우에 참값일 때는 남자 그렇지 않으면 여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우선 함수의 형식을 조금 더 알면 눈에 훨씬 더 함수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36번인데요. 다음 중 D의 9번인데요. 이 D의 9번에서 사과나무의 평균 수확률을 구하는데요. 이게 나머지 색과 다른 결과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함수의 형식은 지금 int d average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평균을 구하는데요. 자, A1에서부터 F7번까지 1, 2, 3, 4, 5 해서 열번호 필드 번호가 들어가고 그리고 조건이 들어갔어요. 종류가 사과니까. 그러면 나머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1번, 2번, 3번, 4번이 다 맞아요. 대신에 여기 앞에 쓰여져 있는 중첩되어 있는 int, trunk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데요. int나 trunk는 일단 int는 인테저의 약으로서 데이터가 정수형으로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trunk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절삭 버리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지금 라운드와 라운드 다운이 문제인데요. 라운드는 어때요, 여러분? 0.5면 반올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라운드를 썼을 때는 소수미하에서 0.6이니까 13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라운드 다운은요
무조건 버리거든요. 정수형으로 하면은 이 뒤에 0.6이 있더라도 버리게 돼요. 그래서 12가 나와요.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라운드와 라운드 다운에서 이미 값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트나 트렁크를 혹시나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 트렁크, 라운드 다운은 일단 전부 다 절삭, 그러니까 소수 이하 자릿수를 버려버린다. 라운드는 0.5 이상을 반올림하기 때문에 요거는 13이고 나머지는 12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하나씩 계산을 대입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인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페이지 안에, 한 페이지 안에 그 해당되는 자료가 다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하면 자동 페이지 나누기 위치도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아래쪽에 실 예를 들어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이렇게 수동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가 되고 자동으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점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동으로 삽입한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하려면 그 선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제거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용지 크기나 여백 설정, 배열 옵션 등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나누기가 삽입이 됩니다. 점선인지 실선인지 이것을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8번. 다음 중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은 확장자가 XLSX가 아니고 매크로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XLSM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보안 경고가 뜨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보안 경고가 떴을까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모든 매크로를 제외해서 알림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안 경고가 뜨게 됩니다. 엑셀은 매크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39번, 다음 중 학점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학점을 이용해서 성적 그래프를 그려 볼 건데요. 여기 함수가 나왔다고 해서 나 이거 처음 보는 함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학생 수만큼 이 지금 크로버를 표시를 하면 되겠네요. 스페이드인가요? 자, 그래서 요 기호를 지금 표시를 하는데요. 함수에 대한 형식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피트 함수는 지금 텍스트, 어떤 문자, 여기 지금 이 도형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반복수를 수식으로 주면 되는데요. 뭐 숫자를 주든지 수식을 줘도 되고, 그럼 여기 텍스트에서 이 지금 도형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반복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다시 count if 함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제 count if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헤아리는 함수예요. 이거는 범위가 있고 조건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지금 1번과 3번이 형식에 맞죠. 그러면 2번, 4번은 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count if가 있는데요. count if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여기 범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범위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B의 3번에서부터 B의 10번까지가 범위지 B의 3번 하나가 범위가 되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범위와 그냥 일반적인 넘버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좀 잡으면 범위는 실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어떤 열의 범위를 의미하는 거고 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하나의 숫자를
데이터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번처럼 범위를 나타내고 D의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A이냐 B이냐 C이냐, 그래서 전체 중에서 A의 개수는 1개, B의 개수는 4개네요. 그리고 C는 없죠? 예, C는 없어. C 1개 있네요. D는 없죠. 그리고 F가 2개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조건에 만족하는 반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지금 현재 요 데이터에서 보면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차트의 표를 보면 남녀에 대한 그 각 반별 합계를 표시를 했는데요. 자, 차트의 종류는 지금 묶은 세로 막대형의 계열이 서로 이렇게 막대가 겹쳐져 있죠. 그래서 계열 겹치기를 적용했다. 맞죠? 그리고 세로축에 있는 이 값서식에는 주 눈금과 지금 보조 눈금이 안쪽으로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계열은 남과 여로 이렇게 계열의 범례를 보면 이게 범례라고 하는데요. 이 범례를 보면은 남과 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 전체 영역을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해서 차트를 작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 전체를 이렇게 다 드래그를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범례도 남녀 합계라고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도 1반, 2반, 3반, 4반 합계까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마지막의 합계 범위는 선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표 전체 영역을 원본으로 사용하였다는 이것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이상으로 21번에서부터 40번까지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